이 대조의 효과를 잘 사용해서 실제로 연락 온 내담자분이 케이스 중 나온 모습을 사진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5일 뒤에 상대방이 톡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헤어진 마당에 다시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죠. 상대방이 후폭풍 왔으면 좋겠죠. 상황이 안 좋은데 재회 확률을 올리고 싶으시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상대가 알아서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머릿속에 콕콕 박아두고 활용해보세요. 단호한 상대를 보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참 다가가기 선뜻 쉽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 입장에서 무언가 연락 지침을 줘도 과연 내담자가 잘 이행할지, 또 상대 반응에 멘탈이 무너지는 거 아닌지 늘 걱정되니까요. 사실 제가 100% 된다고 장담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마주하지 못한 예상 외의 상황에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걱정 그만. 오늘 카톡 프사 등 SNS 등으로 활용해서 상대방 연락 유도하기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실제 연락 온 사례도 소개해드릴 건데 어떻게 프사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집중. 제가 이걸 왜 시키냐면 이 쉬운 행동 하나로 연락 온 경우가 참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모습에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힘드신 분들은 한 번, 두 번만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 말고. 첫 번째로 감정전염 심리 효과 사용하기입니다. 주로 심리학에서도 감정전염 심리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에게 전이시켜 유사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의 주변은 어때요? 같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죠.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너희 여유로움과 밝음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 라고 하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땐 어때요?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 차갑고 무표정인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죠. 이게 인간의 기본 본능인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어둡거나 회피형인 사람들일수록 밝은 에너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았을 때 안 헤어지다가 내가 징징거리고 감정적으로 대하니 어때요? 힘들고 지치고 헤어지고 싶어 하죠. 바로 이거예요. 너를 보니 나도 다시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끌려 라고 인지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SNS나 카톡 사진으로 표출할 수 있는데 이전에 하지 않았던 활동 중에 열중하고 밝은 모습이에요. 테니스, 도자기 공예, 베이킹, 러닝 등으로 얼굴이 정면으로 안 나와도 돼요. 느낌만 잘 살리세요. 그럼 너 언제 테니스 쳤어? 라고 올 거예요. 여행지나 야외 장소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밝게 웃는 사진이에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반려동물과 장난치며 밝게 웃는 사진이에요. 전시회나 세련된 카페에서 은은하게 옆모습으로 웃는 모습입니다. 실제 내담자 케이스에서 연락 온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은 자존심이 매우 세고 회피형인 구조라서 사실 저도 연락 유도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내담자분들도 자존심 센 타입을 만나면 피폐해져서 표출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표출을 잘 하셨더라고요. 실행력하 너 아주 칭찬해. 등산하는 사진을 올리셨는데 활짝 웃으면서 등산복인데 몸매가 드러나고 주변 배경이 매우 밝은 누가 봐도 멋진 사진인데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주말인 그 주에 등산 재밌냐? 라고 연락 왔어요. 참 말투도 차갑다. 그 이후에 만남도 하셨고요. 봐라, 자존심 세도 잘해버리면 연락 온다니까. 두 번째로 대조의 효과 사용하기입니다. 판단의 왜곡 중 하나인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조의 효과란 인간의 뇌는 직전 상태와의 차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뇌는 비상벨을 울리면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마지막에 기억하는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나를 위해 울던 사람이 너무나도 평온하다면 뇌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어요. 우리가 재회에서 가장 많이 매달리는 게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을 때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초반에는 단호하고 경계가 단단하니까 더 열심히 다가오는 거고요. 지금은 불안정해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과 반전을 주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그래야 이전 이별 원인도 제거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안 해놓고 나중에 연락 안 와요 라고 딴말하기 없기. 그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거 세팅해두고 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니까요. 서로가 권태기거나 수수한 스타일이었다면 안 입던 옷 같은 거, 원피스나 슈트 같은 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사진 올리기, 집돌이 집순이였다면 역동적인 야외 장소나 핫플레이스 등의 사진을 올리세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분들이라면 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커피잔 옆에 펼쳐진 복잡한 차트나 문서 띄워놓은 노트북 화면, 그리고 옆에 메모지 느낌, 또는 회의실, 또는 전문서적 옆에 아이패드 등과 같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지? 매달렸던 분이라면 다른 거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세요. 운동이나 북카페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세요. 이 대조의 효과를 잘 사용해서 실제로 연락 온 내담자분이 케이스 중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상반신이 나온 모습을 누가 찍어준 사진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5일 뒤에 상대방이 톡이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나중에 너희 지역 갈 일 있는데 커피 한잔 하자 라고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회피형이 찔러보기 레퍼토리 나왔죠. 참 웃기죠. 세 번째
번째로 상대방의 신호가 길게 감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카톡이나 인스타를 염탐하고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 문고리를 밖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짝 인기척을 내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이런 신호를 보이게 되면 한두 달 내로 알아서 연락이 오는데 아래 이 4가지 경우는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거나 내향성이 있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망설임이 평상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데 같이 갔던 공원인데 내가 운동을 하고 있거나 취미를 즐기는 사진, 상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물건이나 장소, 브랜드 한정판 굿즈, 상대가 가고 싶어한 핫플, 좋아하는 요리, 자존심 센 성향이나 회피형에게 먹히는데 명분을 주면 쉽게 오거든요. 너한테 미련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연락 와서 서로 편안한 대화로 이어져요. 상대가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 익숙함에 안정감을 느껴 친밀감을 주는 건데 추억이나 감정을 잘 떠올리는 상대라면 도움 될 거예요. 상태 메시지 세팅, 가벼운 고민 적기, 인스타 스토리 하면 좋긴 한데 아이패드 프로랑 에어 중 고민 중 결정장애 온다. 서울에 진짜 맛있는 초밥집 아시는 분,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나 인정 욕구 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먹히는 전략이에요. 알려주면서 툭 하고 오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실제 연락이 온 경우는요, 상대방은 공포회피형이었고 소심하고 불안해서 잘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프로필 뮤직이 변경되었고 뭔가 내용들이 과거 연인을 회상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이 내담자분이 바로 변경한 게 아니라 5일 정도 뒤에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곡을 올려놨는데 상대방이 이틀 뒤에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어요. 또 최근에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안부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진 세팅이 아니라요, 연말을 맞이해서 응원이랑 아쉬움을 주는 멘트를 치고 빠지셨는데 새해에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사진 세팅은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지 말고 간혹 몇 번만 하면 되겠죠. 보통 1,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여러 번 바꾸면 불안정한 사람을 볼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모르겠다고 하면 헤어지고 일주일 정도 뒤 잘 지내는 사진 올려도 괜찮아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나의 모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세요. 또 잘못된 경우는 너무 슬픈 티를 하고 있거나 아직 상대방의 사진을 못 내리고 있거나 너무 과하게 억지로 잘 지내는 척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사실 이러한 건 상대방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건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걸 왜 시키겠어요? 우리 이미지 세팅이에요. 제가 제외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미지 박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걸 스키마라고 표현을 해요. 들어보셨죠? 뇌 자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에 만들어둔 이미지 박스 안에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애인이라는 이미지 박스 안에 집착, 슬픔, 피곤함이라는 데이터가 쌓이면요, 상대방이 전 애인이 모든 행동을 스키마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매달린 사람은 늘 매달릴 거고 감정적인 사람은 늘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깨져버리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대조의 효과에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저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5살 땐 애들이랑 놀이터에서만 사는 놀이터 죽돌이였고 12살 땐 맨날 운동하다가 다리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초딩이었고 이때 본 친구들은 저 완전 약골이라 생각하겠죠. 17살 땐 학업 시스템에 갇혀 내성적이고 조용한 고딩이었고 지금이고 싶은 27살 땐 온갖 대외 활동하며 운동 모임까지 운영했던 사람이었고 보세요. 저의 이미지만 해도 몇 개예요. 아마 이 당시 만났던 사람들은 각각의 이미지 박스에 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어른들이 오랜만에 보면 쫓겨난 이 녀석이 이렇게 멋있어지고 성숙해졌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이미지 박스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 이미지 박스를 중시하세요. 그에 따라 상대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진 세팅은 다 여러분들의 이미지이자 내면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예요. 달라진 척이 아니라 달라진 마음가짐이 되기 위해서. 알았지? 자,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래 모습은 어땠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잃었을까요? 상대가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면 한가운데 외치고 있는 진정한 소리는 뭘까요? 오늘 이 4가지 물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 재회든 극복이든 그냥 따라옵니다. 믿고 나아가보자. 잘할 수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다음에 또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